달러의 비밀, 연방준비제도, 패드, 왜 숨겨진 권력 지갑 속 달러를 손에 쥐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이 돈을 누가 만들었을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화폐를 누가 찍어내는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정부, 즉 민주주의와 국민의 힘을 상징하는 정부가 돈을 관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거대한 금융 마술 속에서 춤추고 있고 우리가 믿는 자유가 교묘하게 짜인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돈, 경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베일 속의 권력, 패드, 그림자 속의 지배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뽑지 않은 사람들, 의회나 국민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소수의 인물들이 한 나라의 돈을 허공에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자율을 결정하고 수조 달러를 시장에 쏟아붓거나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를 경제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연방준비제도, 패드, 즉 당신이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패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과 민간이 얽힌 기묘한 시스템으로 민간은행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국가의 돈을 찍는 기계에서 이익을 챙깁니다. 그들은 달러를 통제하며 수십억 인류의 금융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제 끔찍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들이 당신을 대표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이들의 권력 게임에 얽매여 있는 걸까요? 지킬섬의 은밀한 회에 돈의 제국이 태어난 고시제 시간을 1910년으로 돌려봅시다. 1907년 은행공황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이 요동쳤습니다. 연이은 붕괴 속에서 금융계의 거물들은 단순히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이상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어둠 속에서 지배할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질문하지 못할 곳에서 말입니다. 1910년 국민의 대표가 아닌 JP 모건, 록펠러, 로스차일드 같은 막강한 금융 가문의 인물들이 조지아주 해안가에 위치한 호화로운 휴양지 지킬섬으로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을 이끈 건 록펠러 가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상원의원 넬슨 알드리치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중앙은행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며칠 동안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게 첩보 작전처럼 은폐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심지어 서로의 본명을 부르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비밀스러워야 했을까요? 3년 후 1913년 12월 23일 밤 의회 대부분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틈을 타 연방준비제도법이 조용히 통과되었습니다. 공개 토론도 국민의 감시도 없이 소수의 금융 거물과 정치인들이 한 세기를 좌우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패드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민간은행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돈을 찍는 기계에서 이익을 챙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패드의 진실, 정부가 아닌 금융제국 이것이 핵심입니다. 패드는 진정한 의미의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패드는 12개의 지역 준비은행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며 각 은행은 지역 민간은행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은 자본을 투자할 뿐 아니라 패드의 연간 이익에서 고정된 배당금을 받습니다.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패드는 정치적 간섭을 피하기 위해 독립적이라고 설명되지만 금융계의 영향력에는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민간은행들은 지역 패드 지점의 운영자를 지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게임의 플레이어이자 규칙을 만드는 자, 그리고 돈을 세는 자입니다. 국민이 뽑지 않은 조직이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모두가 필요로 하는 돈을 통제합니다. 만약 권력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능력이라면 패드는 이 행성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군대도 선거도 필요 없습니다. 이자율에 대한 한마디 발표만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오는가? 부채의 마법우리는 돈이 노동의 대가,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심층에서는 돈이 가치가 아니라 부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패드가 있습니다. 대중의 상상과 달리 패드는 돈을 마구 찍어 시장에 뿌리지 않습니다. 대신 정교한 3자 협력 속에서 돈을 창조합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는 미래에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민간은행과 금융기관이 경매를 통해 이 국채를 매입합니다. 패드가 공개시장에서 이 국채를 사들이며 새로 창조한 돈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결과는 허공에서 돈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정부의 부채 약속입니다. 당신이 손에 쥔 모든 달러는 부채이며 국민은 세금을 통해 그 부채의 이자를 갚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미국의 공공부채가 결코 상환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채가 없으면 패드가 살 국채도 없고 돈을 창조할 기계는 멈춥니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합니다.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건 당신이 만들지 않은 부채입니다. 이 시스템은 너무도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마음껏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국채를 패드에 팔아 현금을 챙기고 투자에 나섭니다. 패드는 시장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찍어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부채는 점점 불어나고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주머니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달러의 세계 재패, 패드의 글로벌 권력 달러는 미국의 화폐일 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의 혈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 우즈 체제로 달러는 금은 달러에 연동되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본위제를 폐지했고 이후 달러는 금이 아닌 신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 신뢰는 미국의 군사력, 외교력, 그리고 무엇보다 패드의 금융 권력으로 유지됩니다. 세계 외환 보유액의 60% 이상이 달러입니다. 석유, 금, 주요 상품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심지어 미국과 무관한 두 나라가 서로 거래할 때도 달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전략적 협정을 맺었습니다. 오펙은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판매하고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와 군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석유를 사려는 모든 나라는 달러를 비축해야 하며 이는 달러에 대한 영구적인 수요를 창출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수십 년간 적자를 감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은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 권력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인프라와 경제 발전을 위해 달러로 차관을 받지만 달러를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패드가 이자율을 올리거나 돈을 회수하면 부채는 더 비싸지고 자본은 빠져나가며 경제는 붕괴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남미 부채 위기, 최근 스리랑카의 파산까지 패드의 결정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패드는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모든 결정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 보이지 않는 도둑 인플레이션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패드와 세계 중앙은행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매년 당신의 돈은 가치를 잃습니다. 전쟁, 질병,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의 자산을 서서히 침식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축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현금을 쥐고 있으면 자산이 녹아내립니다. 검소하게 살면 경제에 돈을 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을 받습니다. 반면 시스템을 이해하는 엘리트들은 노동으로 부를 쌓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채의 레버리지, 금융자산, 시스템 내 위치를 활용합니다. 교육은 당신에게 돈을 쓰고 저축하라고 가르치지만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돈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자산을 통제하는 자들에게로 흐릅니다. 당신은 규칙이 소수 엘리트에게만 공개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당신이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고 끝없는 부채의 굴레에서 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르는 자들에게 부과되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당신은 저축하고 투자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려 하지만 손에 쥔 돈은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채를 만들고 이자를 거두며 사회 전체를 소수 권력자에 의존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금융 자유로의 여정, 매트릭스를 깨라. 금융 자유는 수동적 소득, 똑똑한 투자, 조기 은퇴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착취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트릭스를 보세요. 패드와 금융 시스템은 당신이 독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돈을 발행하는 자처럼 사고하라. 부동산, 금 같은 실질 자산을 축적하고 매일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를 쌓지 마라. 노동 시간이 아닌 가치를 거래하라.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저 착취당하는 일부일 뿐이다. 돈에 대한 무지는 즉시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지만 평생 당신을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일하게 만든다. 부채에서 돈이 태어나는 세상에서 게임의 규칙을 아는 자만이 자유의 기회를 가진다. 패드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패드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붕괴할까? 아니면 더 공정한 화폐 질서를 세울 기회가 될까? 달러는 더 이상 가치를 상징하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권력은 당신이 뽑지 않은 소수의 손에 쥐어져 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게임의 일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것인가? 금융 자유는 진실을 깨닫고 행동을 시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면 공유하여 돈과 권력의 비밀을 함께 깨우쳐 나갑시다. 더 많은 진실을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을 함께 풀어냅시다.